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쩌라고 심리학의 이배용입니다. 오늘은요 부모 교육 시리즈로 만나뵙겠습니다. 바로 내 아이의 기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내 아이의 기질에 따른 코칭법, 양육 코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완천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네가 암만 이뻐봐라 우리 엄마 이기는 거. 네, 엄마는 아무나 못 이기죠. 그만큼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하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분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분이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엄마라는 분입니다. 이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내 아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코칭을 해줘야 되는가, 우리 엄마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자녀가 자라는데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생의 첫 8년, 즉 0세에서 8세까지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 8세까지 자녀가 자라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바로 물려받은 기질과 육체적 특징, 또 부모의 용납 또는 배척, 부모가 어떤 양육 태도를 지니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는 거죠. 또 생애 첫 8년간의 훈련을, 어떤 훈련을 아이가 받고 자라느냐, 또 가정생활, 형제, 부모 관계는 어떻고 자매 관계는 어떻고 부모의 본보기는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들이 자녀가 자라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약 80% 정도 이 생애 첫 8년이 인간이 자라나는데 절대적인 약 80% 정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기가 언제냐? 0세에서 8세 사이라는 거예요. 즉 학령기 전까지, 학령기 들어가서 또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까지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바로 자녀가 자라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인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요, 이 지적인 영향, 인격적인 영향, 이 나머지 기간들은요, 0세에서 8세 이후의 나머지 기간들은 바로 지적인 영향과 인격적인 것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생애 첫 8년은 80% 정도가 절대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기간이 바로 교육, 습득한 기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겠죠. 또 생애 경험, 내가 뭔가를 이뤄낸 거, 성취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아이의 지적인 것과 인격적인 것에 영향을 주겠죠. 또 자기 용납 또는 배척, 도덕적, 종교적, 인격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이 바로 나머지 기간들에 20% 정도의 영향을 주면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0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까지를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다 해서 골든타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줍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시기에 내가 아이를 어떻게 코칭해 주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당신은 어떤 부부입니까? 드럼만 부부예요? 뭐든지 갖다가 투여해주는 부모예요? 등대만 부부입니까? 아니면 타이거만 부부입니까? 아니면 알파만? 모든 정보를 그냥 다 입수해가지고 정보에 치중하는 겁니다. 당신은 어떤 부모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모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태치먼트, 애착입니다. 즉 0세에서 보통은 2세, 3세까지 이 시기에 부모와 애착관계를 형성합니다. 심리적, 정서적 유대관계죠. 바로 이 시기에 부모가 충분한 사랑을 줘야 돼요. 안아주고 좋은 자극을 주고 아이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없는 아이들은 바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은요, 회피형인 아이가 돼요.
아, 나는 어차피 사랑을 못 받는 존재라. 그래서 남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걸 피하고 남들이 나에게 가까이 왔을 때 두려워하고 또 사랑을 진짜 못 받고 자라면 아주 밀착을 해. 나한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나한테 조금이라도 뭔가를 표명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밀착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칩니다. 바로 두 종류의 아이로 나눈다. 그만큼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유명한 예측에 관한 시도죠. 네. 바로 이 짐승이나 동물들도요. 아주 어렸을 때 키우면 이렇게 사람을 따라갑니다. 애착관계가 돼요. 근데 눈을 뜨고 조금 더 자라난 다음에 아무리 사람들이 가까이 가려고 해도요. 마음을 열기 쉽지 않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호 효과 또는 완충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의 성장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운 부모.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자라날 때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느냐? 내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대해줬느냐? 내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행동을 해줬느냐? 이런 거로부터 자유로운 부모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부모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어린 새는요, 세상의 보호를 받죠.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날아가야 돼요.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갈 준비가 의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내가 부모로부터 어떤 교육, 어떤 환경, 내가 부모한테 어떤 성장 경험이 있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딛고 일어나고 어느 순간에 날아갈 준비를 하고 그것에서 벗어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숙하고 어린 시절의 상처, 아픔으로 벗어나서 건강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기질, 오늘은요 내 자녀의 기질을 보자. 사람마다요 타고난 기질이 다 달라요. 우리가요 명리학에서는요 얘가 밤에 태어나든지 낮에 태어나든지 몇 달 몇 시에 태어나든지를 왜 따지냐? 기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럼 기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요 기질을 얘기할 때요, 자 어떤 위험이 왔을 때 이걸 회피하는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질을 보는 거예요. 막 위험이 왔을 때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항하느냐 아니면 회피하느냐, 이걸 보고 얘 기질이 어떻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또 새로움을 추구하느냐, 이색적이고 새롭고 도전적인 것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보신주의처럼 낡은 것에 집착하느냐. 이것도 기질의 영역 중에 하나예요. 어떤 아이는 절대 변화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는 답답한 걸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기질의 영역이죠. 또 보상에 의존하느냐, 보상에 의존하지 않느냐. 어떤 아이들은 뭔가 주어져야만 움직이는 아이가 있고요. 되게 수동적인 아이죠. 능동적인 아이. 나뉘어집니다. 기질에 따라. 또 뭔가를 지속적으로 하느냐. 인내력과 참을성 있는 아이냐, 오래 하지 못하고 짧게 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 이게 바로 쟤는 어떤 기질을 갖고 있다라는 판가름을 내주는 네 가지 구성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기질 중에. 그래서 보통은요 자녀 기질을 더딘 아이, 쉬운 아이, 까다로운 아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우리가 잘 보면요 순한 기질의 아이가 약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느린 아이들이 약 15%, 까다로운 아이들이 약 10%, 나머지 아이들이 한 35% 돼요. 그래서 내 아이가 이 기질 중에 어느 한 기질을 더 강하게 부여받고 태어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순한 기질의 아이가 있다라고 그러고 까다로운 기질이 있다라고 느린 기질이 있다라고 해요. 내 아이가 잘 보면 정말 순딩인 애들이 있어요. 부모 말 잘 듣고 움직이는 대로 다 하고 이런 애가 있는 반면에 아주 까칠하고 까다로운 애들이 있어요. 예민하고 장기도 바르고 막 금세 신경질 잘 내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아이는 느려 터져, 그냥 속이 터져, 속타부로 가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네. 학교 가라고 하면 막 세워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침에 전쟁을 치르는 부모들이 많죠. 이런 아이들이 느린 기질. 자, 이 아이에게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뭐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자, 그럼 기질이 뭐냐? 행동이나 성격에서 드러나는 감정적 경향의 차이를 기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줘요. 이 기질의 차이가 다 다르다.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또 자기 통제력이 있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기질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아이를 진정으로 잘 이해하려면 아이가 타고난 기질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기질을 갖고 오는가, 또 하나는 내 양육 태도가 어떤가. 이 두 가지가 혼합돼서 아이들은 정체성을 갖고 어떤 아이로든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좋은 부모는요, 바로 이 기질과 양육 태도를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적응력이 있느냐 없느냐, 충동 억제 능력이 있느냐, 주의 집중이 있느냐, 정서 조절이 잘 되느냐, 반응성이 어떠냐, 이런 기질적인 측면이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에게 기질별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내 아이가 아주 순한 아이예요. 부모 말이라면 다 말을 잘 듣고 뭐 정말 순둥이에요. 이런 아이들은요, 우리 부모들이 더 다가가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애가 말을 안 해도 민감하게 부모가 반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애가 아파도 좀 덜 편한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부모가 오히려 민감하게, 뭐냐, 아픈 데는 없니? 많이 힘들진 않니? 이렇게 오히려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또 자기 주장과 같은 의사 표현을 되게 존중해줘야 돼요. 이런 아이들이 어쩌다 한 번씩 의사를 표현해요. 그때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그거 참 네 소신이 있네. 이렇게 하면서 뭔가 긍정적 답을 얘네들한테 많이 줘야 돼요. 이게 순한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가 까다로운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의 다양한 호기심을 잘 해주고 받아줘야 돼요. 애가요, 까다로운 아이들은 정말 다양한 호기심이 있어요. 뭐든지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거를 잘 수용해줘야 돼요. 그리고 까다로운 아이들은 강압적으로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절대 강압적으로 하십니다. 또 감정이 긴정된 후에, 뭔가 마음의 안정을 찾은 후에 아이의 요구를 자꾸 들어주는 방식이 좋아요. 애가 그냥 소리 지르고 한 데서 바로 요구를 들어주고 그러면 안 돼요. 감정을 진정시킨 다음에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을 취하라. 이 까다로운 아이한테는. 이 더딘 애들이 있어요. 더딘 애들.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스스로 해보고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기질에 따라서 아이를 다르게 양육시켜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드립니다. 내 아이가 정말 순하고 얌전한 아이, 이런 아이들한테는 매일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셔야 돼요. 너무 말 잘 듣고 너는 착한 애니까, 너는 괜찮은 애니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무관심하면 안 돼요. 이런 아이들한테 오히려 스페셜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또 자기 표현을 했을 때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야 돼요. 아프다고 그랬을 때 정말 많이 아팠구나, 뭐 이렇게 반응을 해준다든지, 힘들어 했을 때 우리 영희가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이렇게 뭔가 반응을 민감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순종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아요. 이런 아이들은 이미 순종을 강조하지 않아도 순종을 잘해요. 그러니까 순종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너무 억압받는 아이로 키우면 안 된다. 순한 아이들은 뭔가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고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까다로운 아이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활동적으로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돼요. 뭔가를 활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까다로운 아이들은 자신이 선택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줘야 돼요. 이 옷 입고 가, 이 옷 입어, 이렇게만 강요해서는 안 돼요. 옷이 두세 가지 있으면 오늘은 파란색 옷을 입고 노란색 옷을 입고 하얀색 옷을 입고, 그리고 본인이 선택하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바로 스스로 선택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또 융통성 있게 일과를 운영해야 돼요. 이 까다로운 아이들은요, 너무 융통성이 없이 딱 경직돼 있으면 숨이 막혀요. 그리고 자기의 예민함을 드러내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하든지 융통성 있게 일과를 운영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까다로운 아이들은 미리 안내해줘요.
이 까다로운 TV 보고 근데 갑자기 꺼버려요. 애들이 화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막 울고 야단치고 난리 나요. 미리 공지를 해요. 엄마가 10분 후에는 TV를 끌 거야. 엄마가 10분 후에는 핸드폰을 뺏을 거야. 이렇게 미리 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까다로운 아이들은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느린 아이는 어떤 양육 팁을, 어떤 양육 코칭을 해야 되느냐. 충분히 기다려줘야 돼요. 사실 우리가 느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아이들은요,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무슨 생산성을 내야 되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마다 속도가 달라요. 평균치라는 게 사실 무의미해요. 그래서 각각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속도를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빨리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느리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기다려주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 천천히 조금씩 바꿔요. 한꺼번에 확 바꾸려면 애들이 반항을 해요. 그리고 불안감을 최소화해요. 느린 아이들은 빨리 하는 걸 싫어하고 빨리 변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충분히 변해도 이게 좋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믿어주고 지지해줘야 돼요. 일찍 피는 꽃도 있지만 늦게 피는 꽃도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꽃이 핀다. 이렇게 아이들이, 느린 아이들도 자기가 만개할 때를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아이의 기질은 과연 어떤가? 여러분, 내 아이가 궁금해하면서 탐색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아이가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우리 아이의 기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맞는 양육, 우리 아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육은요, 아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양육이 되어야 됩니다. 개개인별로 맞춤식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아이는 까다로운 아이에게 맞게, 순한 아이는 순한 아이에게 맞게, 그리고 내 아이의 기질을 잘 파악해서 얘가 어떤 특징,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재능을 발굴해줘서 그 재능이 만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랍니다. 자, 자녀의 기질을 이해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세자 사건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비극이죠. 첫 번째가 비판적 부모 양육 태도가 있어요. 늘 영조는 이 사도세자에게 늘 비판했습니다. 늘 엄격했어요. 그래서 승정원의 일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영조 20년 3월 14일 세자는 식사량이 너무 많고 식담을 억제하지 못하고 뚱뚱함이 심해지고 배가 나와 10살의 아이 같지 않다. 세자가 뚱뚱해서 더위 견디는 걸 힘들어하고 걸음걸이가 역시 심하게 더디고 늦으니 이를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날 뿐이다. 음식을 좋아해서 정말 답답하다. 식탐을 조절하니 날로 살찔 뿐이다. 영조는 진짜 소식을 해서 오래 사신 왕이죠. 이 사도세자는 되게 기골도 좋고 많이 먹고 뚱뚱하고 기질이 달랐어요, 아버지. 근데 자신과 똑같은 기질이 되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미쳐버리죠. 자, 뭐 전부 여기 보시면 비판을 해요. 그를 이해하는 이치는 잠옷 뛰어난데 뚱뚱해서 얼굴 생기가 별로라 답답할 뿐이다. 얼마나 이 세자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지를 나타내주죠. 두 번째가 이중구속이에요. 2번 죽인다고 그러죠. 일로 와보라고 그러고 와보면 이거 잘못됐네, 저거 잘못돼서 이러면서 또 혼내키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한다고 혼내키고,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연필을 왜 그따구로 잡냐고 혼내키고, 이런 게 이중구속이에요. 이렇게도 혼나고 저렇게도 혼내고. 이게 바로 사도세자를 미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의 기질에 맞는 공부법이 다 있듯이 내 아이의 기질에 맞는 양육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방에 처박아 놓고 이렇게 처박아 놓고 사도세자를 죽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재능과 기질을 죽이고 있지는 않아요.
현대판 사도세자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고 기질을 발견하고 그 특성과 기질에 따른 재능을 발굴시키는 것, 이게 부모의 멋진 모습. 여러분은 과연 내 아이의 기질을 얼만큼 이해하고 계십니까? 또 얼만큼 그거를 인정해 주고 계십니까? 현대판 사도세자처럼 여러분의 아이를 억압하고 누르고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쩌라고 신기하게 이배용 뉴스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겠습니다. 반갑습니다.